15분 운동을 하는 거 기왕이면 내 몸에 맞는 걸 골라서 하면 금상첨화겠죠. 건강 고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어떤 이런 운동이 분들은 좋을까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장 교수님. 일단 고혈압, 당뇨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있으시고요. 3명 중에 1명은 당뇨가 있으실 정도예요. 거의 뭐 국민질환, 뭐 진짜 성인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성인병에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거, 운동이 좋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환자들한테 여쭤보면은 유산소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냥 가볍게 그냥 한 1시간 정도 걷는다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뭐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15분 고강도 운동 이런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은 일단 하게 되면 한 40분, 50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체 근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유산소를 하려고 그러면 하체 근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포인트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45분 동안 이게 심한 유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하체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가 소모되는 게 대부분 하체 근육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체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하체 근육이 없는 분들은 그만큼 다이어트를 하기, 체중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유산소를 하세요. 못합니다. 왜? 힘드니까. 조금만 걷게 되면 힘들고 아프고 다리도 퍽퍽해가지고 못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면 하체 근육 안 생기고 하체 근육 안 생기게 되면 유산소 더 못하게 되고 유산소 못하게 되면 하체 근육 또 안 생기고. 악순환이네. 이런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한 5년, 10년, 20년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혈압이랑 당뇨가 전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만성 성인병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유산소 운동을 위한 하체 근육을 키워 주셔야지 네. 장기적으로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혈압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이 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운동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교수님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운동하다가 혈압이 올라간다고 무슨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어디 혈관이 터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저희 운동하고 나가지고 혈압이 한 180, 200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정상입니다. 그렇구나. 정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경차인데 사람이 한 5명씩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무슨 엽기 같은 거를 이제 으악 하고 들어올리는 그런 운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이 5명 꽉 태운 경차가 어떤 대관령 고객길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풀악셀을 밟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리가 되겠네요. 당연히 엔진에 무리가 되고 네. 심하면 엔진이 퍼질 수가 있겠죠. 네. 심장으로 따지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그런 저항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항상 그렇게 좀 차에 무리가 돼 있는, 심장에 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운동 전후로 아까 얘기한 그런 준비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운동 끝나고 나가지고도 마무리 운동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경차도 안 되고 스쿠터급이니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 준비 열심히 운동 하시고 열심히 하고. 네. 너무 무리되지 않은 운동은 좀 그러니까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계절 가을에 운동해야 하는 이유가 각별히 더 있다고요. 당뇨.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당뇨병 외래 클리닉을 다니는 1,500명을 장기간 관찰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그래프를 해봤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요. 저게 네. 저거 중요하죠. 최근 2, 3개월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지금 보시면 8월 여름에 가장 낮다가 네. 지금 가을이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네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겨울까지 올라가고 1월, 2월, 5월, 6월까지 그 가장 높은 수치를 또 찍는데 올라갔네요. 저게 한 최근 2, 3개월까지 반영하니까 늦겨울이나 초봄까지 가장 그러네. 높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겨울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겨울에 아무래도 몸에서 이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고 이제 나도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결심들을 하실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혈당 조절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방금 전 장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혈당 조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근데 이것도 사실 방법이 중요한데요. 당뇨병 치료를 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들 20여 명에게 당뇨병 환자한테 권고할 만한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 그랬더니 네. 1위가 빠르게 걷기였어요. 빠르게 걷고.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체력이 정말 좋아서 평소에 운동량이 많아서 빠르게 걷기로 1시간 주파할 수 있는 분은 그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1시간 빠르게 걷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번 짧게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 1시간 천천히 걷는 것보다 적어도 당 조절엔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체내에 작용하는 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네. 빠른 걷기, 유산소 운동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하체 근력 운동 바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두 분 트레이너님 모셨는데 이번엔 동시에 같이 앞으로 한번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나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예. 자, 대부분이 우리가 하체 근력 같은 경우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스쿼트, 그렇죠, 스쿼트입니다.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 꽃인 운동을 예. 나이가 안 펴요, 들면 꽃이. 들수록 똑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무릎 아프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을 운동회 때 예. 네, 단합심을 높일 수 있는 네, 네. 그런 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합심을 높이면서. 뭔데요? 그렇죠. 뭔가 당기는 거죠. 줄다리기. 줄다리기. 예. 네. 아니 예. 근데 선생님 줄다리기는 이게 팔로 당기는 거라서 팔 운동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체 근육 운동이 이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체중을 이렇게 아래로 숙이면은, 그러니까 앉으면은 대부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줄을 조금 이용을 해서 줄을 이용해서. 네,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하고 등 근육까지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잡고. 네, 예.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네. 자, 네, 밧줄 대신 이렇게 밴드를 한번 밴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장력이 좀 있는 그런 밴드로 좀 하셔야 돼요. 어깨 넓이만큼 좀 다리 간격을 넓히시고 예. 상체를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상태에서. 쭉 앉으면서 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팽팽하다. 네. 예, 어유, 그렇죠. 이때 앉으면서 네, 등이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우.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등을 꽉 조여주면서 예. 그렇죠. 다시 오, 일어나시는 힘들어간다. 겁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하나. 야, 이거 줄 너무 큰일 나겠네요. 네, 이거.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심하세요. 더 이상 하면 줄을 놓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에는 네. 수건 가지고, 수건 가지고 준비한 이거는, 운동 네. 방법이 아, 있다고 사용을 합니다. 수건으로 또 있을까요? 응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이번에는 같은 줄다리기를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네네. 네, 텐션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동심도 키울 수 있고요. 네. 근력도 두 장으로, 같이 키울 수건 수 두 있는 장으로. 네,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분당 양쪽 끝을 그렇죠. 양손으로 잡아주실 거고요. 예. 조금 가까이 서서 수건이 너무 팽팽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다리는 똑같이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무릎을 접어서 그렇죠. 이 상태로 준비하실 네. 거예요. 네. 자, 한 사람이 팔꿈치를 당기면 다른 사람은 반대쪽을 당겨서 그렇죠. 하나, 등이 당기기. 엄청 운동이 된다. 엄청 운동이 그렇죠. 되는. 셋. 오. 넷, 야. 다섯, 등 힘으로 당겨주세요. 두 번만 때리기 더. 하듯이. 둘,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어나 주세요. 예전에 저희 형이랑 이거 물건가지고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막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걸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면 한 분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실 넘어질 수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 강도를 잘 조절하시면서 등의 자극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체와 등 근육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릎 안 아프고 스쿼트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래 이 스쿼트는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죠. 근데 이거 보니까 힙화 저 엉덩이하고 단단해지셨어요. 허벅지가 상당히 운동이 되는데요. 밴드만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